안녕하세요, 체이스타운 엠비입니다. 오늘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복귀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커스는 동부 원정 연전을 치르면서 보겔 감독의 이제 경질설 이런 것까지 어수선한 상황이죠. 일단 오늘 경기 브루클린의 홈이기 때문에 어빙 결정했고요. 듀란트 부상 중이고요. 레이커스는 사실상 풀전력입니다. 아리자랑 하워드를 내렸지만 대신에 스탠리 존슨과 앤서니 데이비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성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노 슈터 라인업이죠. 지금 레이커스 장면들 보면 멋진 득점 장면들 많이 나오고 시원한 장면들, 쇼타임 레이커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 장면들 나옵니다. 그러나 3점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시원하게 넣는다고 해서 똑같은 2점이지 가산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레이커스는 빅3가 다 나와 있고 브루클린은 어빙 듀란트가 결정한 경기인데 레이커스 선발 라인업이 오히려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비적인 이유에서 이런 라인업을, 그러니까 공격에서 3점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수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라인업을 돌린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수비 장면들 보시면 일단 앤서니 데이비스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수비는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상 깊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도 보면 결국 앤서니 데이비스하고 르브론 제임스가 수비한 장면들이지 수비를 위해 넣는 선수들이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든지 제임스 하든을 락다운했다든지 이런 장면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르브론과 AD가 이런 폼으로 수비를 할 수 있다면은 3점에 도움이 되는 선수를 넣을 만도 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브루클린의 공격 장면들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제임스 하든이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제임스 하든이 없으면은 수동적인 선수가 굉장히 다수인 브루클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수비가 아까처럼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보시면은 제임스 하든에게 누굴 붙여도 사실 하든을 락다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에게 지금 현역에서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들어갈 만한 상대를 락다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비수는 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애매하게 수비되고 공격은 확실하게 안 되고, 이런 게 레이커스 이번 시즌 수비 라인업의 특징이죠. 레이커스가 수비적인 선수들을 넣어서 대응한다고 해도 제임스 하든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 없습니다. 제임스 하든은 1쿼터에만 16점을 몰아치면서 시즌 초반과는 확실하게 다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레이커스의 벤치 타임 보여드릴 건데, 똑같은 얘기 하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리브스, 멜로, 몽크 같은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공격 퀄리티를 보시면 레이커스가 아까 1쿼터 초반에 득점한 장면들은 전부 속공이나 그런 세미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득점이었지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제대로 된 득점이 거의 없었어요. 있어봐야 앤서니 데이비스나 아니면 웨스트브룩의 점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르거든요. 레이커스의 선발 라인업이 확실한 문제라는 거는 웨스트브룩이나 르브론 제임스도 선발 라인업에 있을 때 못 만들어내던 그런 장면들을 벤치 선수들하고 뛰면은 줄곧 만들어냅니다. 확실하게 이제 레이커스의 공격 작업에 있어서는 레이커스의 선발 라인업이 큰 문제를 겪고 있고, 이건 오늘 데이비스가 돌아온 다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공간이 넓으니까 르브론이든 멜로든 포스트업 하는 선수들도 훨씬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넓으면 거기서 나오는 3점 슛들, 아까 레이커스 선발 라인업 구간에서 3점 슛 0개 성공이었는데 지금 몽크나 멜로, 리브스가 들어온 이후에는 3점 슛이 폭죽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끌려가던 경기가 지금 순식간에 14점 차로 레이커스의 리드가 됐고요. 그렇다고 수비가 크게 안 됐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레이커스 선수들의 개개인 수비 능력은 좋은 편이에요. 제일 안 되는 건 이제 2대2 수비가 안 된 건데, 2대2 수비를 제외하고 최대한 좀 1대1 위주로 맡겼을 때 레이커스 선수들이 지금 좋은 수비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는 장면들 보면은 2대2 수비 이후에 칼 같은 로테이션 이런 것들보다도 1대1 장면에서 수비가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스위치 빈도가 늘어난 것들 이런 거는 뒤쪽에 제가 심층 분석 내용에서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레이커스의 벤치 타임이라고 수비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는 제임스 하든과 아이들이라고 부를만한 라인업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 이제 브루클린의 4옵션까지를 치면은 하든, 듀란트, 어빙, 그 다음에 해리스 이렇게일 텐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중에 셋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에서 제임스 하든이 전부 북치고 장구치고 밥숟가락 떠가지고 입에까지 넣어줘야지 뭐가 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하든을 제외한 선수들의 득점 장면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허슬 플레이, 물론 허슬 플레이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농구할 수는 없거든요. 경기당 오펜스 리바운드나 허슬 플레이 이런 것들 좋습니다만, 그런 걸로 낼 수 있는 점수는 한 2-30점, 많아야 그 정도고 나머지 7-80점은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브루클린의 다른 선수들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공격력이 있는 선수들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본 웨스트브룩께서 2쿼터 막판에 연속 턴오버를 저지르면서 여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브룩이 확실히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을 때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게, 데이비스와 저 사이드 피켄롤 장면들 보시면은 이게 르브론이 5번으로 올라온다면 이걸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데이비스가 5번으로 올라온다면은 이런 장면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말링 몽크와 오스틴 리브스의 패스 센스 이런 것들도 대단한데 이건 뒤쪽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레이커스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데, 오늘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의 복귀전 아니었습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이 경기에서만큼은 확실한 임팩트로 이겨야겠다,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 오늘 르브론 제임스의 수비력은 놀라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레이커스가 10점 차 정도의 리드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3쿼터 선발 라인업 타임이 되니까 점수차가 좁혀지죠. 벤치에서는 이득을 보고 선발 라인업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게 확실한 레이커스고요. 그
그 와중에 부상 복귀한 데이비스의 폼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몸돌림이 확실히 가벼워졌죠. 그리고 오늘 수비에서의 적극성 이런 것도 봤을 때 부상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레이커스가 또 3쿼터 선발 라인업 구간에서 공격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 브루클린이 따라잡는 흐름이 있었어요. 최대 2점 차까지 좁혔었죠. 근데 그 흐름을 혼자 팀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선수 있습니다. 바로 르브론 제임스인데요. 르브론 제임스가 최근에 내 득점 감각은 데뷔 이래 이번 시즌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최근에 득점에 자신감이 있고 물이 올라 있습니다. 거의 지금 오랜만에 스코어링 리더를 차지할 만한 그런 기량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는 사실 주력들 어빙, 듀란트, 해리스가 빠진 것도 맞아요. 근데 이거 빠진 거 탓만 하기에는 확실히 다른 선수들의 기량이 시원찮습니다. 지금 브루클린은 시즌 내내 골 밑에서 이제 센터들의 부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빅맨들은 계속 바꿔가면서 투입하고 있는데 아직도 만족스러운 조합을 못 찾았고요. 레이커스 벤치에서 몽크, 리브스, 멜로, 스탠리 존슨 같은 선수들이 나와서 활약하는 거에 비해서 브루클린의 벤치 자원들 조금 초라합니다. 브루클린은 아무래도 좀 전력 구성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패티 밀스가 오늘 경기 잠잠했어요. 저번에 크리스마스 전 이제 레이커스 원정에서는 패티 밀스가 엄청나게 파이어 해줬는데 오늘 패티 밀스까지 잠잠하니까 득점을 해줄 선수가 없어요. 지금 100점 페이스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브루클린입니다. 정말 겨우겨우 한 선수 야투 터지는 게 가뭄에 콩나듯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선수들이 오늘 이렇게 지금 목숨 걸고 수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레이커스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랍 펠린카 당장이 이제 동행을 해서 물론 데이비스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함도 있겠습니다만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떤 선수를 지금 이제 트레이드 해야 되나 옥석 가리게 하려고 지금 위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제 잘못 찍혔다가는 바로 트레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수비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브루클린의 옵션들이 좀 초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비하기 쉬웠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경기를 터트리는 아까 그 두 번의 스틸 장면 이후에 호쾌한 덩크슛까지 두 번을 꽂아 넣었는데요. 르브론 제임스가 4쿼터에 저런 스틸 장면들을 보여줬다는 거는 그만큼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고 체력적으로도 안배가 잘 된 경기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체력 상태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레이커스 수비수들 하는 거 보시면은 패티 밀스에게 껌딱지처럼 한 명 붙어 다니고 제임스 하든만 집중 견제합니다. 나머지 3명이 이렇게 어거지로 겨우 넣는 2점 이거 안 무섭다는 거죠. 지난 시즌에 제임스 하든이 캐리하고 이랬을 때는 옆에 조 해리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 해리스까지 없다 보니까 레이커스가 수비하기 참 편해 보입니다. 레이커스 수비에게 이런 브루클린은 굴욕입니다. 왜 굴욕이냐면은 레이커스가 사실 수비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 아니에요. 최근 수비력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마지막까지도 지금 참혹한 브루클린의 공격력인데 선수들 개개인의 공격적인 역량이 너무 떨어져 보입니다. 이거는 뭐가 안 돼서 스틸이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볼도 못 가누고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나 웨스트브룩 같은 선수에게 원정인데도 환호가 나올 만큼 브루클린 팬들이 홈에서의 경기력에 대해서 실망한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브루클린은 홈에서 어빙이 못 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할 만한데요. 자, 심층 분석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복귀한 데이비스의 폼부터 평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데이비스의 드랍백 수비 퀄리티를 보고 계시는데 이런 거 보면은 프랭크 보겔 감독이 억울할 만해요. 원래 하던 대로 전술은 했는데 선수들이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비스가 스위치 수비에서 수비하는 퀄리티 보시면은 이것도 드와이트 하워드나 디안드레 조던으로는 이런 수비를 못하는데 데이비스는 정말 미스매치가 없는 선수거든요. 그런 수비 폼을 다시 재현시켜주니까 프랭크 보겔 감독의 수비 전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겔 감독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원래 하던 대로 했고 얘네 이거 잘했었는데 갑자기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오늘 데이비스가 옛날 폼으로 수비해주니까 보겔 감독의 수비 전술이 참으로 괜찮아 보이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지금 드랍백 수비 보셨죠? 그리고 스위치 수비 보셨죠? 마지막으로 블리츠 수비까지 그러니까 2대2 수비에서 빅맨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비를 다 잘해요. 이게 앤서니 데이비스가 사기 K인 이유죠. 이런 수비를 앞으로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레이커스가 재밌는 게 오히려 데이비스한테는 스위치 수비를 맡기고 다른 선수들은 블리츠 수비를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데이비스의 미스매치 견디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고 지금 뒷선에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리브스가 있으니까 이 블리츠 수비 이후에 커버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오스틴 리브스가 무조건 뛰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레이커스 저 리브스의 수비는 뒤쪽에서 좀 더 보실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 시즌 끝나고 필라델피아로 사인 앤 트레이드로 건너가는 거 아니냐 제임스 하든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게 오늘 지금 하든의 플레이를 보시면은 너무 잘해요. 그리고 하든의 이런 플레이가 더 인상 깊은 게 지금 상대하는 수비수들을 보면 데이비스, 르브론 제임스, 스탠리 존슨, 에이버리 브래들리, 오스틴 리브스 같이 수비에서 한가닥 하는 선수들을 주로 상대하면서도 30점 트리플 더블급 스탯을 지금 제임스 하든이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의 기량은 시즌 초반과는 다르게 많이 이제 12월 이후에는 올라왔고 하든의 개인 기량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카이리 어빙이 백신 맞지 않아서 안 뛰고 있고 케빈 듀란트는 부상으로 실려 나갔고 하든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팀에서 뛰어서 우승하는 게 우승한다고 해도 파엠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우승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브루클린 네츠는 아직까지 동부 3위인데 지금 5위인가 6위인 필라델피아랑 한 경기 차입니다. 만약에 내일 홈 백투백에서 지면은 최대 5위, 6위까지 쳐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케빈 듀란트의 부상 기간은 아직도 많이 남았고요. 제임스 하든이 뭐 이대로 해서 팀 성적이 하위 시대에 머물고 플레이오프 가서도 별다른 효과 없이 동부 컨퍼런스의 다른 팀에게 밀려서 탈락하게 된다면은 필라델피아로의 사인 앤 트레이드 이적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 사이드로 다시 돌아와서 말링 몽크의 지금 움직임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냥 슛이 좋고 뭐 공격에서의 개인 능력이 있고 이게 다인 선수가 아니라 공격 BQ나 그러니까 패스할 줄 아는 공격 길을 보는 능력이 상당해요. 그래서 몽크만 들어오면은 다른 선수들도 같이 살아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은 레이커스의 새로운 빛이라고 불리우는 이 선수는 또 머리가 빛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게 빛납니다. 공격에서 지금 보시면은 카루소보다 센스가 있어요. 알렉스 카루소는 뭐 지금도 턴오버가 좀 많은 선수인데 사실 레이커스에서 이제 초반에 커갈 때 공격에서는 확실히 답답하고 한계가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였죠. 근데 리브스는 공격 센스가 확실히 카루소보다 높고 그리고 지금 수비 장면들 보시면은 지난 시즌에 알렉스 카루소가 해줬던 역할을 그대로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오늘 앤서니 데이비스가 복귀해서 레이커스 수비가 살아난 것도 있는데 레이커스의 수비 핵심을 보면 전부 오스틴 리브스의 끈질긴 수비가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 개인 마크에 대한 수비는 물론이고요. 자, 지금 장면부터 리브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뒷선에서 르브론 제임스랑 같이 두 명이서 세 공간 커버하는 수비인데 이게 시즌 내내 안 됐어요. 카루소와 KCP의 이탈로. 근데 이게 지금 리브스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겔 감독이 원하는 수비가 앤서니 데이비스, 르브론 제임스, 오스틴 리브스 이렇게 셋이 코트 위에 있으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오늘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보겔 감독이 리브스를 예전에 카루소를 클러치 타임에 꼭 투입했듯이 그런 식으로 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승리한 레이커스의 박스 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선발 라인업 마진 뭐 이런 거 좀 얘기하고 갈게요. 레이커스가 10점 차 이상으로 계속 경기 내내 리드했던 경기인데 그런 와중에 지금 마이너스 마진을 기록한 게 데이비스나 아니면은 에이버리 브래들리 이렇게 선발 라인업에서 뛰었던 선수들이거든요. 레이커스의 선발 라인업 분명 문제 있습니다. 빅3를 투입하고 상대는 빅1인데 그 라인업에게 선발 라인업이 오히려 뒤지고 시작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벤치가 너무 잘하니까 지금 가려지고 있는 거지 레이커스의 선발 라인업 구성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선수들 개개인의 활약을 보면요. 오늘은 결국 수비의 승리죠. 레이커스가 3점이 폭발적으로 들어간 그런 경기도 아니었고 오늘 뭐 빅3라고 하는데 웨스트브룩이나 아니면 앤서니 데이비스가 폭발한 그런 경기도 아니었어요. 근데 수비로 경기 내내 상대의 공격을 눌렀고 나머지는 뭐 르브론 제임스나 말링 몽크 같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 르브론이 34분 뛰면서 야투 66.7%, 21개 중에 14개인데 지금 3점을 6개 놓쳤으니까 2점 슛은 하나 놓쳤네요. 말도 안 되는 효율입니다. 그리고 지금 33득점, 7리바운드, 6어시스트, 3개의 스틸, 2개의 블락 기록하면서 턴오버 0개, 무결점 경기, 완벽한 경기를 르브론이 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폼은 정말 뭐 19년 차라는 거 떼고 봐도 그냥 놀랍습니다. 요키치, 엠비드 뭐 요 정도 빼면은 지금 르브론보다 확실하게 위다라고 얘기할 만한 선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야니스 정도 있겠네요. 야니스, 요키치, 엠비드 요 셋 정도 빼면은 그 다음 티어로 바로 르브론을 놓을 만큼 르브론 제임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팀 턴오버가 8개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5개를 하신 러셀 웨스트브룩. 근데 뭐 러셀 웨스트브룩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레이커스 전체적으로도 많이 낮아졌고 레이커스가 뭐 팀적으로 웨스트브룩에게 많은 비중을 주는 느낌이 아니죠. 그냥 뭐 할 거 하게 두고 다른 쪽에서도 알아서들 하는 뭐 이런 느낌입니다. 레이커스는 그냥 웨스트브룩은 요대로 뭐 지난 시즌 슈레더 느낌으로 데려가고 나머지 선수들이 많이 활약을 해주려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는 3점이 벤치에서 터져요. 지금 말링 몽크 3점 12개 시도에서 6개. 일단 12개를 시도해주는 것만으로도 스페이싱 효과가 얼마나 뭐 대단한지 알 수 있고요. 카멜로 앤서니 3.7개 시도에서 3개입니다. 이렇게 벤치에서만 3점 슛을 9방을 꽂아주는데 선발 라인업에서는 참 3점이 안 터져요. 이 부분이 레이커스 팬들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만한 건강적인 거 제외하면 마지막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워드와 아리자가 지난 경기까지 선발이었는데 아예 선발 라인업에서 지금 제외가 되고 경기 내내 투입이 안 됐죠. 이 부분 보면은 레이커스는 이제 옥석 가리기도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디안드레 조던, 드와이트 하워드 확실하게 제외되어 있고 아리자도 제외되어 있고요. 라존 론도는 제외한 이후에 아예 트레이드로 내보냈었죠. 레이커스는 노장들 확실하게 제외했고 드디어 젊은 선수들이 중용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흐름을 타기를 기대해야겠습니다. 캔드릭 넌도 이제 곧 뭐 몇 주 안으로 돌아올 것 같고요. 자, 이제 패배한 브루클린의 박스 스코어로 넘어갑니다. 브루클린은 뭐 스탯을 볼만한 선수가 제임스 하든 빼고 있나요? 제임스 하든이 6개의 턴오버를 범했지만 오늘 경기 하든을 보면서 하든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30점 트리플 더블급 스탯을 지금 뭐 경기 내내 혼자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도 해줬고요. 다른 선수들 20득점 이상 올려준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저 벤부리가 넣은 것도 3점을 폭발적으로 던져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허슬로 점수 넣는 선수잖아요. 벤부리가 12점, 그 다음에 옆에서 이제 패티 밀스가 15점인데 3점이 잘 들어가진 않았고요. 다른 선수들 전부 10점 미만입니다. 브루클린은 뭐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패티 밀스를 MLE로 영입한 거 제외하면 이적 시장이 많이 아쉽죠. 제본 카터 데려오려고 랜드리 샤머스를 내준 것도 아쉽고요. 랜드리 샤머스는 3점이 뭐 꽂히는 날, 좀 긁히는 날에는 5개 이상 성공도 가능한 뭐 그런 폭발적인 슈터인데 제본 카터 데려오려고 물론 이제 재계약 이런 것 때문에 내보낸 것도 있습니다만 랜드리 샤머스를 이번 시즌 쓰는 것조차 포기하고 내보낸 건 아쉽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지금 폴 밀셉은 명단 제외했고요. 빅맨들을 뭐 알드리지, 샤프, 클렉스턴, 그리핀 뭐 종류별로 이렇게 데리고는 있는데 제임스 존슨도 좀 빅맨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요. 종류별로 데리고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매 경기 라인업을 바꾸면서 상성에 맞춰서 좀 쓰고 있죠. 그렇게 라인업 변동이 큰 부분, 이런 부분도 아쉽고요. 정작 계속 30분 이상 붙박이로 뛰어줘야 할 듀란트, 어빙, 해리스 3명이나 나가 있으니까 브루클린의 로스터가 뭐 당연히 어수선하고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스티븐 내시 감독이 그런 조정 능력을 뭐 투철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감독도 아니고요. 사실 농구를 잘 이제 NBA를 잘 안 보시는 분들, 브루클린 팬이 아니신 분들은 지금 뭐 제임스 하든, 라마커스 알드리지 이 둘 정도 빼면은 나머지 애들은 누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브루클린은 그만큼 좀 로스터의 퀄리티나 뎁스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데, 제가 저번에 이적 시장 영상에서 다뤄드렸는데 브루클린은 저 제본 카터와 브루스 브라운의 샐러리를 묶어서 확실한 선수 한 명으로 바꿔오는 그런 트레이드를 좀 단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스터 상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은 내일 홈백 투백이고 홈에서는 어빙이 못 뛰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패배하게 될 경우는 최대 동부 컨퍼런스 5위, 6위 같은 하위 시드로까지 이제 처질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위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레이커스 대 브루클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